실록 전기소설 유창 제12화 공심일시 조선의 스승 유창 유현종 지음 영상 편집 유찬종 이행이 한마디 했다. 그렇게 배우고도 헛소리를 하느냐? 너는 문무겸전이란 말도 모르더냐? 죄송합니다. 문과 무는 손등과 손바닥 사이 갖다 배웠습니다. 문과 무 중에 하나만 알면 순망치안이 되는 거다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순망치안보다는 순치지간이 먼저겠지. 입술과 이빨 사이. 그러니까 문이 입술이라면 무는 이빨이지. 둘 중 하나만 없어도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시리다란 순망치안이 되는 거겠지. 유창의 보충 설명의 이행은 창피한 표정을 지었다. 일반적으로 무장은 무식한 게 보통이다.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하면 아니 된다. 수나라 양제는 고구려를 쳐 없애기 위해 정벌군을 일으켰다. 요동 땅을 진격하여 곧장 압수를 건너 왕성인 평양성을 노리는 게 중국의 상투적인 공격로였다. 양제는 전략을 바꿔 장군 우문술에게 10만을 떼어주고 요동 북쪽 북만주로 우회하여 고구려군이 모르게 직진으로 내려와 평양성을 노리게 했다. 고구려의 주력군은 모두 요동 근처에 있었으므로 그 전략은 아주 탁월했다. 우문술은 10만 군사를 이끌고 곧장 무인지경으로 쳐내려왔지. 살수도 건너 평양성으로 향할 때 장군 을지문덕은 한시 한수를 써서 적장 우문술에게 보냈다. 그 시를 본 우문술은 어찌나 겁을 먹었던지 황망하게 군에 퇴군령을 내렸다. 대군이 다시 살수를 건너 요동으로 향하려 할 때 을지문덕 장군은 이미 살수, 청천강 상류지점을 막고 있다가 터뜨려 수군을 몰살시켜 대첩을 이룩했다. 생각해보면 우문술은 을지장군의 수몰계략에 대패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이미 그가 써보낸 시 한 편에 대패한 거였던 것이다. 이게 바로 문무겸전의 표상이다. 이성계 장군도 그렇다 그 말씀인가요? 이행이 물었다. 이성계를 두고 한 말이 아니다. 물론 이성계도 배움이 짧으니 무식하다고 볼 수 있지. 그런데 내가 보기에 다른 무장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 다른 무장들은 제가 무식하다는 걸 모르는데 이 사람은 자기 무식을 알고 인정할 줄 안다는 게 다르다. 그러기에 하나라도 배우고자 하는 향학열이 느껴진다는 거다. 이달 말에 이성계 장군은 동북면 지휘사, 함경도 지방군사령관로 떠난다 하더구나. 그래 인사차 들리겠다는데 오는 김에 유창군을 좀 만나고 갔으면 하기에 그러라 했다. 이 장군이 만나고자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자기가 궁금한지 이행이 또 물었다. 인사 정도이겠지. 언젠가 만났을 적에 나한테 묻더구나. 내 문화에 젊은 석학귀재가 하나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한번 만나 수인사나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하더구나. 누구를 지칭해서 귀재라 하나 했더니 유창군이었어. 어떻게 그렇게 당치도 않은 소문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전지에 나가 싸우고 있어도 틈나면 혼자서 유술책을 보고 배우는 게 그렇게 좋다고 말하다가 유창군의 소문을 들었다며. 이번에 동북면에 나가면 한동안은 왕성으로 돌아오지 못하니까 만나보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라 한 것이야. 알겠습니다. 만나 뵙지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로 널 보자고 한 거다. 스승의 말에 유창은 잠시 긴장했다. 너도 장가 들어야지. 예, 뭐 집안에서 혼사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됐다. 혹시 둔촌 선생 성함을 들어보았느냐? 작년에 이숭인군 혼례식에 오셨을 때 인사를 드려서 알고 있습니다. 둔촌 선생이라면 여주에 사시는 빼어난 시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행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둔촌을 만났었다는 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사윗감을 고른다기에 유창을 첨거했다는 걸 말했다. 유창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둔촌 선생은 아주 만족하셨다. 하지만 혼사라는 게 어느 한쪽만 만족한다고 성사되는 일이더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둔촌 선생 따님을 본 적 있느냐? 없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봐온 아이라 조금은 안다. 용모는 단정하고 겸손하고 어른을 잘 모신다. 그만하면 모자람이 없다. 돌아가면 부모님 뵙고 말씀드려라. 내 아버님도 둔촌은 알고 있을 것이다. 부모님이 승낙을 하면 혼례는 바로 올리도록 하자.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집에 가서 어른들 말씀 들어보고 다시 나오겠습니다. 그래라. 유창은 흥분을 억누른 채 집으로 향했다.
그날 저녁 창은 부모님 앞에서 스승모군의 말을 전했다. 너무 갑작스러웠던지 선뜻 말을 잇지 못했다. 이러이러한 혼처가 있으니 어떠냐고 미리 알려주면 우리도 생각할 겨를이 있을 텐데 우린 금시초문인데 사돈댁 될 분은 이미 사윗감으로 정했으니 혼례를 서두르자고 어머니가 불만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부모님께 상의드리고 결정을 하겠다 한 거예요. 싫으시면 못한다. 안 하겠다. 그러시면 돼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윽고 침묵을 지키고 있던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둔촌에게 그렇게 관연한 딸이 있는 줄 몰랐구나. 그런데 이러니 폐지하고 널 사위로 맞아야 한다고 결정한 이유가 뭐라더냐. 유창은 스승모근에게서 들은 말을 그대로 전했다. 전녹생 스승님이 배소로 가다가 장독이 심해져서 눈을 감게 되셨는데 만사 위험을 무릅쓰고 쫓아가 스승의 시신을 거두고 감회장까지 하고 돌아왔다고 웬 나라에 소문이 파다한데 유구는 스승 모시기를 부모 모시는 것처럼 했으니 더 이상 볼 게 없다. 하나를 알면 열리를 아는 거 아니냐. 그러시면서 저를 사위로 삼겠다고 결론을 내리시더랍니다. 우리도 결론을 내자. 둔촌 선생 따님을 잡으러 맞자. 둔촌은 알고 보면 지사다. 뭘 더 보랴. 창의 아버지는 그렇게 시원하게 답을 내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창의 혼례식은 그로부터 2달 후 길이를 잡아 하기로 했다. 실록 전기소설 유창 제12화 끝. 다음 제13화에서 계속됩니다.